AI가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인간 의사결정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군도 필요 없고 지상군도 필요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위성, 드론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류하고 목표와 공격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코드 한 줄에 달릴 수 있습니다. 조쉬입니다. 이번 인포그래픽쇼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군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첨단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전쟁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이 이란에서 벌이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은 우리 전투원들이 다양한 첨단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우리 지휘관들이 적이 반응하기 전에 더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AI는 단순한 분석 작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시간 전장 정보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I는 위협을 식별하고 목표를 선정하며 군사적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누가 살아남을지도 결정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AI는 이미 21세기 전장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쿠퍼 제독과 같은 지휘관들은 엄청난 이점을 보고 있지만 많은 군사 및 기술 전문가들은 이것이 위험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첫걸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이 기계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중대한 군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혁신과 전쟁은 늘 밀접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전장이 수백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전쟁은 칼, 창, 활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다가 머스킷총과 대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총, 기관총, 탱크, 폭탄이 곧이어 등장했고 각각의 새로운 기술이 전장을 재편했습니다.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핵무기는 냉전 시대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영원히 전쟁의 규칙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올지는 더욱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우리는 전장과 그 너머에서 컴퓨터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역할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자 팀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역할은 확대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위성 이미지를 저장하고 적의 통신을 가로채 분석했으며 인원과 보급품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 세계 군대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각국은 탱크, 미사일, 기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군사 전략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가진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고자 했습니다. 2017년 미국은 경쟁국들의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우려해 프로젝트 메이븐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계학습을 군사정보에 적용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메이븐의 주요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방대한 드론 영상과 감시 데이터를 인간팀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초 드론 기술이 등장하고 위성통신이 발전하면서 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군 분석가들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영상과 수백만 장이 넘는 이미지를 일일이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체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 데이터였습니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통찰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컴퓨터, 더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그 지점에서 프로젝트 메이븐이 등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이 영상을 보며 정지 이미지를 분석하고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도록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차량, 건물, 사람, 무기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인간팀 전체가 끝도 없이 영상을 시청하던 일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일을 해냈습니다. 인공지능은 효율성을 높였지만 메이븐 프로젝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메이븐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돕고 자체적으로 추천까지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다 최근 이란에 배치되었습니다. 현대 군사정보는 점점 더 방대하고 다양한 출처, 즉 드론, 위성,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얻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서 연결점이나 패턴이 보이며 각각은 더 큰 퍼즐 아래 일부가 됩니다. 과거에는 인간 분석가들이 그 조각들을 식별하고 하나씩 맞추어 전체 그림을 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AI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AI는 위성 영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적 호송대를 포착하고 같은 지역 비정상 무선 통신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AI는 지리 지형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결합, 호송대의 다음 이동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지 부대가 적군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AI는 더 이상 군사 문제에서 배경 요소가 아닙니다. AI는 킬체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지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킬체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군대는 다양한 킬체인 모델을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F2T2EA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6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탐지입니다. 2단계는 감시, 정찰, 그리고 기타 정보 수집을 통해 적의 표적을 찾아내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Fix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표적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추적입니다. 2단계에서는 다음 단계 결정을 위해 표적의 움직임과 활동을 감시하며 이후 표적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군은 표적에 대해 어떤 무기나 자산을 사용할지 결정하며 종종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저울질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교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된 무기나 자산이 실제로 표적에 사용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서는 공격의 효과와 작전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전체 체계는 탐지, 분석, 식별, 의사결정이 복잡하게 얽힌 과정입니다. 이 각각의 과정은 정확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평가하고 과정을 관리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븐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 덕분에 인공지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중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위성 이미지에서 물체를 감지하고 감시 영상의 패턴을 분석하며 신호 정보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다음 단계나 공격 목표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화된 인공지능은 정말 무섭죠. 그러니 알고리즘이 당신을 타겟으로 삼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미국 군대는 여러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르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공습 표적 후보를 식별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기밀 위성 데이터와 기타 감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거의 즉시 표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군이 미사일 발사나 폭탄 투하 위치 목록을 만듭니다. 쿠퍼 제독은 자신의 성명에서 이를 설명하며 아직 인공지능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첨단 인공지능 도구는 예전에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걸리던 과정을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군대와 주요 군사 강국들이 왜 이 기술을 배치하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분석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군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초기, 분쟁 첫 나흘 동안 미 국방부는 이란 전역에서 2,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수준의 표적 공격 속도는 사람이나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빠르게 통찰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분명히 주도되고 있습니다. 위트레흐트 대학교 국제법 조교수인 제시카 도르시가 설명하듯이 우리가 ICIS에 대한 작전을 살펴보면 연합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작전이 시작된 첫 6개월 동안 약 2,000개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제 이번 작전과 관련된 보도와 비교해보면 미국이 같은 수의 공격을 단 4일 만에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 타격의 규모와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식별하고 그렇게 빠르게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AI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보다 더 빠르게 행동하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 전에 움직임을 예측해 선제 대응과 반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부가 AI의 킬체인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미국 관리들이 이 기술에 그토록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장 프랭크 휘트워스 부제독은 이 기술을 표적 지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헥셋 국방장관은 2026년 1월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AI 우선 전투 전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실험을 적극 추진하고 관료적 장벽을 없애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AI의 번개처럼 빠른 분석과 의사결정이 오로지 이점만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사 세계가 수년간 겪어온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이 회의론자들과 우려를 표하는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킬체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대가 따르는 또 다른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른바 OODA 루프입니다.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용어들은 공격 계획, 실행, 군사결정 단계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가 이 루프를 더 빨리 통과할수록 전장을 더 빨리 장악하거나 적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OODA 루프를 마스터하면 현대전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 루프를 단축하고 4단계로 효율화합니다. 알고리즘은 거의 즉각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처리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거의 즉시의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기계 속도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의사결정 주기가 몇 분이나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미래 군사작전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AI는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비교적 새롭고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생성형 AI 도구와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내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진술을 사실처럼 제시하거나 질문과 요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환각하듯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델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그들의 지능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부정확성, 편향, 맹점이 있을 수 있으며 AI가 이를 학습하면 같은 문제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모델과 에이전트가 종종 실수를 하는 이유이자 방식입니다. 그들이 학습한 훈련 데이터가 완전한 그림이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사진 속 사물을 잘못 식별합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때때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혼동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술과 시스템들은 다르지만 저지르는 실수는 모두 같은 핵심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봅니다. 세상을 0과 1로 보고 숫자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데이터에 결함이 있듯 패턴도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수하거나 대형 언어 모델이 약간 잘못된 정보를 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용도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사람의 생사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군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간 차량 몇 대를 적군 호송대로 잘못 식별하거나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 건물을 군사 지휘소로 혼동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군대의 아픈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느리고 전통적인 속도로 진행될 때는 그런 실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방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작전을 계획하는데 며칠, 심지어 몇 주씩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 전에 의심이 맞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군대가 기계 속도로 진행되는 전쟁에만 집착한다면 지휘관들은 더 이상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준 목표물 목록을 받아 타격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거나 목표를 모두 검증할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격을 계획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상대보다 앞서가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는데 더 신경 쓸 것입니다. 쿠퍼 제독이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폭탄을 투하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부터 나온 가장 참혹한 이야기 중 하나는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여학교가 폭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소 1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희생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였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격 당시의 영상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를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거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방위군이나 심지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란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미국이 인공지능으로 공습 목표를 선정한다는 보도와 이번 소식이 겹치며 일부는 소름 끼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이 학교를 이란 군사기지로 오인해 그 아이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직 확인되거나 부인된 것은 없지만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고 있습니다. 탐사 기자들은 그 학교가 과거 이란 해군 기지 일부였음을 밝혔습니다. 주변 지역은 여전히 어느 정도 이란 혁명 수비대, 즉 IRGC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2016년까지 담장이 쳐졌고 2016년 초에서 중반 사이 어느 시점에 새로운 출입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야외 놀이공간은 2017년 구글 어스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구조는 2022년에 한 번 더 변경되어 인접한 의료 클리닉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이 학교를 정당한 표적으로 판단할 때 오래된 데이터에 의존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변화와 맥락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습 당시 그 학교가 이전에 혹은 여전히 IRGC 단지의 일부였다고 해도 그것이 군사적으로 타당한 표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공격에 전쟁 범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 학교는 지금까지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수천 개의 민간 건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표적이 된 곳에는 거리시장,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일부는 인공지능이 잘못 식별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발생한 참혹한 민간인 사망자 수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수도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첫 12일 만에 12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직 및 전직 국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표적 선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인간이 표적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군은 각 표적을 검토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지 결정하는 법률 자문관들이 참여하는 오랜 다단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학교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는지 그리고 언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학교가 수년 전에 표적 목록에 추가되어 에피퓨리 작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븐이 학교를 표적으로 선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결함과 불완전함이 많은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표적 목록을 만들고 주요 군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역한 공군 중장 잭 셰너헨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는 2017년 프로젝트 메이븐을 통해 펜타곤의 초기 인공지능 전투 통합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항상 우려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전쟁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표적을 찾아야 할수록 견제와 검증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피해나 부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학급 폭격에 대해 셰너에는 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비극적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쟁의 혼란과 마찰을 마법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의학,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현대 생활 분야에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이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인류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인공지능의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입니다. 미군이 인공지능이 실제 군사작전에 사용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군사 분야와 인류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실제 전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생사와 직결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통제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기계 속도로 전개되면 인공지능의 관여와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커집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고 인공지능이 기계 속도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결과가 매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자신을 보호하려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인공지능이 자신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